5월 2일 기준으로 교보학사, 뭐 삼성코리아 중기채권. 근데 수익률이 이거 리뷰한 어느 시점보다 가장 높을 거예요.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타이거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 투자했던 게 과거 1년 수익률이 9.9%였어요. 10%가 조금 안 됐어요. 아마 이 채권 리뷰한 게 한 몇 달 전이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그냥 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저위험 상품들을 보실 거예요. 6등급 상품들보다 좀 더 리스크가 있고 수익률도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제 경제 상황 얘기하고 상품들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제 상황은 그 6등급 상품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5월 2일이 됐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뭐 특별하다고 하면 뭐 SKT에서 유심히 어쩌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만하신다고 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지표 같은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이 5등급 상품들 보시기 전에 네이버에 국고채 3년이나 회사채 3년 하는 지표들을 보실 수 있어요. 화면에 보면은 지금 최고 2.65%에서 2.2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등급 상품들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좀 좋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막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 코인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뭐 금에 투자하겠다, 채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쭉 내려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렇고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할 거냐 코인을 선택할 거냐 뭐를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투자자들은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만기가 있는 상품들, 망하지 않으면은 수익이랑 이자를 지켜줄 상품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채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외채권 투자하면은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랑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맞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마이너스 50% 된다, 코인 투자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지만 불확실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따져봤을 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주식보다는 채권, 뭐 코인보다는 채권, 뭐 금 투자하는 거, 원자재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거 이런 거는 불확실하니까 그것보다는 채권일 거예요.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올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채권에 이게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요. 채권 사려고. 그러면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 3.2% 계속 올릴까요? 줄 서 있는데? 아니겠죠? 3%짜리를 2.9%, 2.8% 낮춰도 줄 서 있으니까 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원리 때문에 가격이랑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 또 이제 FAQ로 주의사항을 설명하면은 만기가 있는 상품들을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좋은 거고 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리뷰하기 시작한 5등급 상품들에서 중기채권들 만기가 조금 긴 상품들은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격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매매 차익을. 단기 채권들은 매매 차익이 거의 없지만 만기가 길어지면 매매 차익이 생겨요.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해서 금리가 낮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는 게 좋아요. 만기가 있으면은 그때까지 보유하면 되고 단기 채권일 경우에 조금 더 만기가 긴 상품들, 중기 채권, 중단기 채권들 투자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일 때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드렸어요. 조금 복잡할 텐데 저희 PD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상품들을 볼게요.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채권이에요. 장외채권을 투자해봐야지 지금 설명했던 얘기들이 뭐 만기가 있고 없고 짧고 길고 뭐 금리가 어쩔 때 유리하고 이런 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마음에. 해봐야지. 특히 5월 2일자로 키움에서 국민은행 채권 특판을 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AAA에 투자기간도 뭐 40일, 80일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상품들이에요. 세전 이율이 한 3.9% 정도 되니까 투자할 만하죠. 또 물어보실 게 3.9%라고 그랬으면 내가 1,000만 원 맡겼을 때 39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이제 아주 화낼 겁니다. 365일이 아니라 41일이었으니까 세전 이율은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41일을
55로 나눈 다음에 계산을 해야지 내 실제 수익금이 되겠죠. 연이율이랑 투자 기간이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지금 투자해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이 채권도 있고, 굳이 근데 지금 랭킹을 이제 매겨놨으니까 이 중에선 키움 특판을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국민은행이 망할까? 국민은행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뭐 MG캐피탈이나 무림페이퍼나 SK 에코플랜트 이런 상품들은 카페에 신용 리포트 같은 것들을 가져놨으니까 요거 한번 클릭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읽어보고, 지금 여기 화면만 봐도 뭐 무림페이퍼는 우수한 시장 지위랑 뭐 수직 계열화 사업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익이 뭐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과중한 차입 부담, 대출 부담이 좀 많다. 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장외채권은 연습 삼아 해보시고, 지금 요런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의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나 위기가 한번 터질 수도 있으니까 큰 돈 맡기지 마시고 연습 삼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채권형 펀드예요. 채권형 펀드는 뭐 랭킹부터 보면은 5월 1일 기준으로 교보악사, 뭐 삼성코리아 중기채권 이런 상품들이 쭉 되어 있죠. 근데 수익률이 이거 리뷰한 어느 시점보다 가장 높을 거예요. 과거 1년 동안 수익률이. 근데 아까 왜 그랬죠? 퀴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5초 기다렸는데 생각 안 나면 영상 다시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국고채 금리,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낮았던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펀드들이, 펀드 매니저 분들이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만기가 긴 상품, 금리가 떨어졌을 때 좀 유리한 뭐 회사채 이런 상품들을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수익을 잘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과거 1년 수익이니까 앞으로 1년 수익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건 이 지금 과거 1년 동안 수익률 낸 것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완전 똑같은 채권은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분들이 잘 고른 이런 상품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이 그 중에서 좀 낮은 거를 선택을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비용 부담이 높으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수익률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런 상품들을 지금 여기 S자 되어 있는 지금 우리투자증권, 그러니까 구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입하셔도 이 정도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상품들은 비용을 좀 더 내는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수익률을 좀 더 내는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런 펀드들이 아닐까 싶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은 이 정도 부담하는데 수익률은 이만큼 나온다. 그리고 투자하는 게 뭐 회사채인지 국고채인지 완전 단기 채권들만 투자하는 건지 중기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채권형 ETF예요. ETF는 펀드보다 똑같은 걸 투자를 해도 ETF가 훨씬 싸요. 훨씬. 거의 이제 절반 이상 쌀 거예요. 지금 보면은 타이거 종합채권 AA- 이상 액티브 투자했던 게 과거 1년 수익률이 9.9%였어. 10%가 조금 안 됐어요. 아마 이 채권 리뷰한 게 한 몇 달 전이었을 텐데 만약에 그때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꽤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금에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지금 ETF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종합채권이라는 얘기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게 섞여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AA-라는 얘기는 우리가 장외채권을 봤을 때 A-, A, A+, AA-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채권들을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만기 이자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채권의 차익이 생겨가지고 그 차익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과거 1년 동안 9.9%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밑에 있는 뭐 타이거 우량 회사채 이런 것들, ESG 종합채권, 뭐 금융채, 국고채 3년, 중기 우량 회사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종합채권이 가장 비용도 낮고 수익률도 괜찮았고, 제가 카페에 리뷰한 적도 있고 나쁘지 않았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 하면은 이런 상품들이 비슷한 유형의 ETF들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100% 확실한 게 아니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봤습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채권들, 채권형 펀드 봤고, 채권형 ETF 봤고, 이렇게 세 종류 설명을 드렸어요. 리스크와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공존하는 구간이거든요. 뭐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 글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카페 글 보시고 뭐 질문 남기셔도 괜찮고, 제가 뭐 비밀 질문 게시판 한시적으로 열어두기도 했어요. 보시고 좀 헷갈린다 싶으면 건 남겨두세요. 저희 뭐 코치님들이나 저나 답변 남겨둘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